9장 3절 이번에는 1차원 배열을 활용하는 예제들을 살펴볼게요. 한번 어떻게 배열을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예제를 통해서 좀 익혀볼게요. 자, 이번에 10개의 정수를 입력을 받을게요. 입력을 받고 자 그리고 그 입력받은 걸 배열에 먼저 저장을 해 놓지. 배열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중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찾아서 그래서 출력을 해달래. 여기서는 우리가 배열을 연습하는 거니까 먼저 배열에다가 일단 먼저 저장을 해놓고 이렇게 for i는 0부터 10 앞에까지 해서 IAR날의 i번 방에서 하나씩 10개를 먼저 저장을 해놓을게. 저장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0번 반복을 하면서 배열을 처음부터 이제 돌면서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을 찾아보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자, 이렇게 10칸짜리 배열을 준비를 했다면 이렇게 0, 1, 2, 3, 4, 5, 6, 7, 8, 9번 방까지 배열을 준비를 했어. 자, 그리고 얘가 IAR이라는 배열이에요. 그리고 입력을 이와 같이 만약 입력 받았다고 해볼게요. 30, 40, 50, 60, 그 다음에 20, 80, 100, 34, 66, 99 이렇게 입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입력을 다 받아놓고 이제 다시 여기를 반복을 하면서 0번부터 9번 방까지 다시 반복을 하면서 찾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여기다가 max라는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게. max. 자, 그리고 min도 하나 만들게. 최소값을 찾게. min이라는 변수.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일단 누구를 넣어줬냐면 IAR날이 0번 방의 값 30을 각각 넣어줬어. 이렇게 찾기 위해서.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비교를 하는 거야. 0 저장해놨으니까 1부터 돌아도 되는데 자, 우리는 그냥 0부터 9까지 다시 돌게. 해서 IAR날의 I번 방 지금 0이죠. 0번 방이 누구 맥스보다 작으면 지금은 처음 거 넣었으니까 작지 않고 같겠죠. 그러니까 다시 갱신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넘어갔어. 자, 그 다음에 일단 맥스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 다음에 i가 1이 되면 40과 30을 비교해 보겠죠. 그러니까 40이 더 크네. 그러면 맥스에다가 1번 방의 값 40을 저장해 달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40이 되는 거야. 맥스 현재까지 30과 40 중에서 제일 큰 값이 저장이 된 거야. 다음에 2번 방 했더니 50이네. 맥스보다 이 AR날의 2번 방이 더 크니까 그럼 또 이 값으로 여기를 저장해 주는 거야. 50으로 저장이 되겠죠. 다음 또 60 더 크네. 60이 저장이 될 거고 그 다음 20은 더 크지 않으니까 통과. 다음에 80 이게 더 크네. 80으로 저장하고 그 다음 보니까 100이 있네. 100이 더 크네. 100 이렇게 계속 큰 값을 저장해 놓는 거죠. 그럼 34, 66, 99 다 크지 않으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100이 남아 있겠지. 이렇게 가장 큰 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값은 그와 반대로 움직이겠죠. 민이 누구보다 이 값보다 더 크다면 그러면 더 작은 값을 다시 최소값으로 넣어주는 거야. 30이니까 40원 해당 안 돼. 50, 60 안 돼. 근데 20원 30보다 더 작으니까 이 20을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20. 다음에 80, 100, 34, 66, 99 다 얘보다 크니까 민에는 최종적으로 20이 있겠지. 그래서 맥스는 100, 민은 20. 이와 같이 우리가 찾아서 출력을 해본 거야. 이런 지금처럼 일단 배열을 이용해서 한번 저장을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걸 이용해서 출력을 시켜본 그런 예제가 되겠 거예요. 자, 이 예제. 자, 그 다음 이번엔 10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오름차순 정렬을 한 후 출력을 한번 해보자.
오름차순 정렬이라는 걸 일단 배열에다가 여기서는 10개의 값을 이제 입력을 받을게요. 순서 없이 입력을 받으면 그걸 쭉 정렬을 해서 정렬 과정을 진행을 해서 정렬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출력을 딱 하게 되면 값이 작은 수에서 큰 수로 이렇게 정렬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배열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기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 배열 안에서 위치들을 서로 바꿔가면서 순서를 조절해 가는 거. 이걸 정렬이라는 거 하고 자 먼저 오늘 여기서는 선택 정렬 방식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선택 정렬 방식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단 이 4개만 가지고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보면 5, 7, 2, 4라는 값이 있으면 이 가장 앞에다가 오름차순이니까 작은 수에서 큰 수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가장 앞에는 가장 작은 수가 놓이면 돼.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4개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제일 앞에다 가져다 놓는 거야. 가장 작은 수를. 그러면 한번 이 과정이 끝나면 가장 작은 수가 제일 앞에 놓였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앞에 건 놔두고 그 다음 1번 방에 그 남아있는 수들 중에서 또 가장 작은 수를 찾아서 여기에다가 이동을 시켜 놓는 거지. 그럼 또 정리가 끝났어. 다음에 이번에 이 위치에 또 남아있는 애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여기다 가져다 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가져다 놓으면 이제 마지막은 더 비교할 게 없으니까 이거 그대로 있으면 되죠. 자, 그러니까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의 과정을 거치면 돼. 자, 그러면 세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하냐? 자, 먼저 0번 방은 이렇게 해보게. 0번 방에 이제 가장 작은 수를 놓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지. 0번과 1번. 5가 더 작으니까 서로 바꿀 필요 없겠죠? 다음에 5와 2를 여기 0번 방과 2번 방을 비교해 보니까 값을 바꾸는 게 필요해. 그래서 2와 5로 이를 바꿔준다. 그럼 다음에 여기 2방과 0번 방과 3번 방을 비교하니까 지금 2가 있으니까 바꿀 필요가 없네. 그러면 이제 가장 작은 수가 여기에 놓이게 됐죠. 그러면 2, 7, 5, 4가 이제 준비가 돼 있어. 그럼 이제 0번 방은 됐으니까 다음에 1번 방. 1번 방 이곳에 가장 작은 수를 가져다 놓으면 돼.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있는 것부터 끝까지 7과 5 비교하니까 바꿔야 되네. 5와 7. 또 5와 4를 비교하니까 바꿔야 되네. 4와 5. 이렇게 해서 4가 정렬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4.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과 5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또 누구 이 자리에 작은 수를 가져다 놓으면 5와 7로 바뀌어지겠지.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내면 마무리가 되는 거야. 이와 같은 과정이 우리 선택 정렬이라는 알고리즘으로 정렬을 한번 시도를 해본 거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코드 중첩 반복을 하게끔 진행을 해보면 자, 일단 개수가 4개 있을 때 바깥쪽 반복은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까지 오면 되니까 하나 적게 빼기 1번만큼 반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자, for i는 0부터 i는 10보다 작다가 아니라 9보다 작다 해서 하나 적게 다음에 i++ 이렇게 하면 0번 방부터 8번 방까지가 i가 바뀌어 가겠죠. 그러면 i가 0일 때 j는 j 더하기 1 1번 방부터 9번 방까지 끝까지 반복을 하면서 자,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면 두 개를 교환하게끔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 0번 방에 1번 방부터 9번 방까지를 j가 쭉 바뀌어 가면서 다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0번 방과 1, 2, 3, 4, 5, 6, 7, 8, 9번 방. 그래서 교환을 해야 될 때는 교환을 시키게끔. 자, 그럼 끝나면 i가 1이 되면 i가 1번 방이 되면 j는 1 더하기 1, 2번 방. i 뒤에부터 시작해서 또 끝까지 다 돌면서 또 비교를 하게 되겠죠. 이런 과정을 다 거치게 되면 정렬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정렬이 다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0번 방부터
9번 방까지 모조리 한번 출력을 짜자잔 해보니까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형태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름차순 정렬이라는 거고, 여러분도 이 과정 일단 코드를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여기 4개를 놓고서 어떻게 정렬해 가는지 그 과정을 손으로 표기를 해 봤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먼저 손으로 정렬하는 과정을 하나씩 따라서 손으로 해보세요. 손으로 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가 나오면 그걸 이제 코드화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정렬 알고리즘, 선택 정렬 방식을 익혀보는 걸로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다양한 형태로 이제 활용을 해보는 걸 가장 몇 가지 일례를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예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고 여기 미니 퀴즈에 있는 3개의 문제를 한번 완성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차원 배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1차원 배열이 잘 준비가 되고 이해가 돼 있으면 2차원 배열, 그 3차원 배열, 이런 다차원 배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배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